어린 친구들, 저기 백제가 수도가 몇 개였어요? 이야, 장수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디 계룡왕을 딱 잡으니까 장수왕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 계룡왕을요? 천도를 결정을 하는데 일단 거기 웅진에 있는 귀족들이 멘붕이 와버립니다. 왜냐면 땅값 떨어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2009년도에 엄청난 일이 발생하네요. 미륵사를 다 해체했거든요. 무왕이 만든 건 맞아요. 근데 부인이 선화공주가 아니야. Enjoy Muyeol culture and history. 제가 전생에 이제 부여인으로서 고향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무령 왕릉이 이 공주에서 발견된 그날 다음 날 제가 태어났어요. 전생이 전생. 그러니까 이 워킹 페스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매년 해주시고 매년 초대해 주시면 매년 오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부소산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소산성 앞에 있는 여기가 이제 관북리라고 해가지고 백제의 마지막 도성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왕릉이 있던 자리가 정확하게 어딘가가 밝혀진 건 여기밖에 없어요. 어린 친구들, 저기 백제가 수도가 몇 개였어요? 이야, 백제가 원래 수도가 서울 위례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잠실에서 500년 동안 거기가 도읍이었어요. 여기가 사비성인데 여기가 백제 마지막 수도였죠. 여기가 이제 의자왕이 이제 당나라로 끌려갔던 여기 그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부소 산성이고 이 앞에가 관북리 이제 왕궁터였는데 우리나라 그 어떤 수도에도 그러니까 보통 본성이 있고 외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은 이제 정궁이고 외성 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대피하는 거. 서울 같은 경우는 경복궁, 창덕궁이 있고 남한산성, 북한산성 있잖아요. 정궁이랑 바로 그러니까 외성이 붙어 있는 양궁 체제는 여기 사비성밖에 없어요. 여기 앞에 있는 관북리 원래 왕궁과 위에 있는 이 부소 산성이요. 계로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도림이라는 승려가 와가지고 고구려의 첩자죠. 첩자라고 알려진 도림이 와가지고 이 바둑 가지고 계룡왕에 접근해가지고 토목공사를 강력하게 실시해가지고 나라의 재정을 거덜나게 만든 어떤 그 계룡왕. 괴롭게 죽으셨다고 하던데. 지금 개그 치신 거죠? 아 진짜로. 지금 백제에 관련된 기록, 우리나라 기록은 그 고려 말에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밖에 없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많이 누락이 됐어요. 자, 퀴즈. 고구려, 신라, 백제 세 나라엔 다 정복왕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정복왕은? 광개토대왕이죠. 신라의 정복왕은? 진흥왕이죠. 그 순수비도 많은 분들이 이제 진흥왕이 그냥 순수하셨던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순수가 뭐냐면 순찰이에요. 자기가 정복한 곳을 한번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왔노라라고 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게 순수비인데 백제의 정복왕은? 무왕도 무왕이지만 고구려의 왕까지 죽였던 평양성을 쳐들어가가지고 우리 고사 시간에 4세기 백제하면 근초고왕이죠. 기억하시네 아직까지. 4세기 하면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이 어느 정도 정복왕이었냐면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엔 딱 요것만 나왔어요. 근초고왕이 산동반도와 중국 산동반도와 요서 지역과 일본 큐슈까지 진출했다까지만 나와있어요. 김부식이 물론 고려 마을 삼국이 망한 지 벌써 900년 후에 이제 삼국사기를 쓰긴 썼는데 김부식은 철저히 유학자 겸 신라계였거든요. 의도적으로 백제 쓰기 싫은 거야 이거. 이러면 신라가 상대적으로 없어 보이거든. 그래서 그럼 근초고왕에 대한 기록은 어디서 봐야 되냐? 당시 근초고왕 당시가 이제 중국이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예요. 그 이른바 삼국지 5호 16국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5개의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만들었다 없었다는 요때 중국 기록을 보면은 근초고왕이 산동반도까지 건너왔던 게 중국 기록에 나왔어요. 거의 식민지를 건설했대요. 하여간 그런 엄청났던 그 한성 백제가 475년에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한판 붙습니다. 지금의 잠실에서. 결국엔 져요. 백제는 700년 역사 내내 뭐의 투쟁이냐면 왕과 귀족 간의 투쟁이에요. 왕권이 강화되려고 하면 당연히 귀족을 눌러야 되겠죠. 계로왕도 굉장히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귀족을 많이 눌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을 한 일부 이 귀족들이 국경을 넘어가서 고구려로 튀어버렸네? 장수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디 계룡왕을 딱 잡으니까 백제에 있다가 고구려로 망명을 했던 백제의 귀족들이 와가지고 너 예전에 나 괴롭혔지? 한번 당해봐라 하고 계룡왕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목을 뱉어. 일국의 왕이 죽은 거잖아요. 475년에 계룡왕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 자기 동생이었던 곧 문주왕이 되는 왕한테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제2의 백제 부흥기를 만들어라. 왕이 천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왕이 천도. 복숭아 먹으려고? 그렇죠! 정답! 왕권 강화! 이야, 이성계 같은 경우에도 개성에서 한양 천도를 강행한 이유가 뭐냐면 꼴보기 싫은 거거든. 개경에 있던 고려 이런 기득권층이. 세종대왕급의 어마무시한 왕은 성왕. 지금 여기 부소산성 앞에도 다른 왕이 아니라 성왕
상이 있더라고. 이 상황이 가만히 보니까 이 웅진, 지금의 공주 가지고는 백제가 나라를 못 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천도를 결정을 하는데 일단 거기 웅진에 있는 귀족들이 멘붕이 와버립니다. 왜냐면 땅값 떨어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어디로 천도하실 거냐고 잠실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땅은 지금 신라와 고구려의 접경지대잖아요. 거긴 됐고 여기 지금 부여로 결정을 했어요. 생각나는 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썼던 소나무가 금송이잖아요. 일본제 소나무. 물어본 거죠, 신하들한테. 그 금송 어떻게 여기 공주까지 운반을 했냐고 했더니 금강 따라서 쭉 배 타고 이 소나무를 실어 나른 다음에 공주 앞에는 너무 이 강물이 얕아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서 사비에서 다 내린 다음에 사비에서부터는 수레로 싣고 왔다. 국제 교류, 국제 항구가 될 수가 있어요. 큰 배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 거기가 늪지대예요. 밟으니까 물이 쑥쑥쑥 올라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천도 반대론자들이 폐하 이거 보십시오. 지금 밟으니까 뭐 쓰면 물이 펑펑 올라오는데 여기서 무슨 수도입니까? 상황이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요. 인공호수를 파자. 인공호수에 고인 물은 농경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해서 호수를 큰 걸 파기시켜요. 국남지라고 여기에 있는 인공호수예요. 공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천도했습니까? 도망온 거잖아요. 얼떨결에 온 거기 때문에 대충 만들었어요. 성황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 도시를 만들어요. 중국 당나라 장안을 모델로 해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쫙 만들어요. 자오선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상상의 선인데 북극에서 남극으로 쭉 이어지는 선이에요. 중국에 있는 모든 황궁들은 다 이 자오선을 기준으로 다 이 배치가 된 거거든요. 나중에 베이징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베이징 만리장성부터 이 자금성, 뭐 첨단공원 쫙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자오선 맨 끝에 지금 중국 정부가 뭘 만들었냐면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딱 위에 또 만들었어. 우리가 출발한 데가 지금 관국리 왕궁터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남쪽으로 가면 정림사 석탑이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남쪽으로 가서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면은 그 북남지가 있고 하필이면 부여. 정복국이었던 신라 입장에서 봤을 땐 최대한 의자왕은 나쁜 왕으로 폐륜화로 이제 깎아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궁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삼천궁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근데 과연 그러면 의자왕은 나쁜 왕이었나? 의자왕의 아빠가 누구죠? 걸상왕, 책상왕 이렇게 하지 마요. 하려고 그랬어요. 무왕이죠, 무왕. 무왕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굉장히 귀족과 이 권력 다툼이 심했어요. 오죽했으면 뭐 했냐면 차비도 떠나가지고 제2의 수도를 또 만들자 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익산. 익산 미륵사. 백제의 가장 큰 석탑이 있는 곳이요. 근데 거기까지 천도는 안 했어요. 무왕 얘기한 김에 무왕의 부인이 선화공주로 알고 계시잖아요. 서동요. 삼국 사기 놓고 삼국 유사에 있는 얘기거든요. 이련 스님이 쓰신. 동심을 좀 깰게. 미안해. 성왕은 그 백제와의 전투에서 목이 잘려요. 이것도 뭐 야사지만 성왕의 목을 자른 신라군이 목을 갖고 가가지고 서랍을 경주에 있는 궁 계단 밑에 묻어버렸대요. 밟고 올라가라고 신라 사람들이. 신라랑 백제랑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왼수죠. 그런 가운데 무슨 백제의 왕자가 신라 경주에 가가지고 선화공주를 소개팅을 해서 데려와요. 이 삼국 유사에는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너무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당시 이제 말을 캐던 서동이라는 친구가 서라벌에 가서 선화공주랑 매일 밤 같이 잠을 잔대요. 이런 소문이 나니까 진평왕이 열받아가지고 너 나가라고 해서 선화공주 데리고 백제에 와서 결혼했다. 그리고 이 서동이 나중에 무왕이 되고 선화공주가 왕비가 됐다. 그리고 이 두 커플이 뭐 부처님 나무아미타불을 위해 가지고 지은 것이 익산의 뭐 미륵사다. 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2009년도에 엄청난 일이 발생하네요. 미륵사를 다 해체했거든요, 석탑을요. 지금 보면 타임캡슐에 나온 거 얘기예요. 무왕이 만든 건 맞아요. 근데 부인이 선화공주가 아니야. 당시 좌평, 백제의 국무총리거든요. 좌평이었던 사택적덕의 딸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딸이랑 결혼한 거야, 무왕이. 그럼 선화공주는 뭐냐? 그래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선화공주를 얘기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무총리 딸과 무왕이 결혼한 건 맞는데 어떻게 부인이 한 명뿐이겠냐? 왕건만 하더라도 부인이 30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선화공주였다. 당시 신라와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 백제가. 그래서 선화공주에 대한 미스테리는 그냥 퀘션 마크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데 의자왕이 즉위를 했어요. 처음에는 중국에서 해동 증자란 말을 들었어요.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효심이 좋았던 제자가 증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효자였어요. 기록은 없지만 무왕의 큰아들은 맞는데 의자왕이 얘가 적장자였을까? 에요. 아니다란 그러니까 의견이 지금 힘을 갖고 있는 게 사택적덕, 아까 그 미륵사 만들었던 정비 있지 않습니까? 조선으로 치면 중경마마의 아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후비의 아들 중에 장자였을 것이다. 그러면 의자왕 같은 경우에는
잘 보여야 되죠. 의붓엄마 사택씨 국무총리 딸한테. 그것도 약간 과장이 됐지만 자기가 살려고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의붓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효자 코스프레를 했던 것이 아닌가 해요. 그리고 왕이 돼요. 왕이 된 다음에도 효자 코스프레를 해요. 이 의붓엄마 있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사람이 약간 삐뚤하게 되기 시작해요. 백제를 멸망시켰던 나당연합군의 당나라 측 장군이 이제 소정방이라는 장군이었거든요. 소정방이 여기 백제 사비성을 싹 다 불태운 다음에 정림사비에다가 뭘 적었냐면 대당평 백제국 비문이라고 해서 대당 제국이 평정했다. 백제 멸망 이유를 써놨는데 요상한 여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백제 왕이 판단력이 흐려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차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 서기에도 그 말이 있었어요. 일본은 당시 백제 우방국이에요. 우방국은 좋게 썼겠죠. 좋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백제 의자왕이 요상한 여인에게 휘둘려가지고 나라가 망했다. 그 이름은 은고라는 여인이에요. 기록은 은고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가시겠지만 저기 삼충사라고 있거든요. 3명의 충신이라고 해서 성충, 흥수, 계백 3명이요. 그러니까 백제가 망하기 마지막 순간에 성충과 흥수가 그 의자왕한테 얘기한 게 그거죠.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은 기벌포, 지금 군산 앞바다, 거기서 당나라 수군을 막으시고 탄현, 지금의 대전에서 신라군을 막으십시오. 이 두 한마디 했거든요. 흥청망청 놀지 말라는 말은 없고 성충과 흥수가 대왕 기벌포와 탄현 군산 앞바다와 대전을 막으십시오. 근데 의자왕이 그걸 안 들어서 망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자왕은 놀긴 놀았지만 은고랑 판단은 정확하게 했어요. 그쪽에 주력 부대를 2개를 분산시키면 우리가 진다는 걸. 의자왕이 지금 15만 당나라군이 배를 타고 건너왔을 경우에는 군사작전한테 제일 중요한 게 보급이잖아요. 한 끼를 먹어도 15만 끼를 한 끼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예요. 전면전 벌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성을 옮기자 해서 사비성이 아니라 웅진, 공산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항복을 해요. 왜 그랬을까? 배신자가 있었어요. 배신자. 그러니까 우리 측 기록이 없는데 중국 낙양에 가면은 당나라 측 그 비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백제에서 건너온 예식진이라는 인물이 의자왕을 끌고 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예식진이 누구냐면은 당시 웅진성을 지키던 성주였어요. 백제 관리요. 예식진이 거기 안에 있던 의자왕을 잡아가지고 소정방한테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태종 무열왕이 와요. 와가지고 이마 죽이라고 의자왕. 그랬더니 소정방이 안 된다고 우리 황제한테 선물로 바쳐야 되겠다. 해서 의자왕이랑 다 데려갑니다. 장안으로요. 데려간 다음에 의자왕이 너무나 억울했는지 일주일 만에 죽었대요. 그럼 묻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 묻었냐면 중국 낙양, 러양의 북쪽에 가면 망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명당이에요. 그래서 모든 왕족, 귀족들이 다 거기다 묘를 써요. 북쪽에 있는 망산이라고 해서 북망산이라고 하거든요. 곡소리 할 때 북망산에 가면 그분 북망산이에요. 거기에 장사를 치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어디에 묻혀있는지 몰라요. 성왕 때로 돌아가가지고 여기를 왜 그러면 천도를 설득을 했냐, 부여를. 무령왕릉에 가시면요. 1971년도에 발견된 그 왕릉이 안쪽은 부은 벽돌로 아치형으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안에는 금송이라는 소나무로 목관을 만들었어요. 왕과 왕비를요. 부은 벽돌이 백제식이 아니라 당시의 중국 양나라식 무덤 양식이요. 금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도 안 나요. 일본 남북 큐슈에서만 나는 소나무거든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관을 만들었어. 나성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도읍을 둘러싼 평지에 있는 성이에요. 평지에 외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걸 처음부터 계획해가지고 쭉 도읍과 도읍 이외의 지역을 경계를 하는 성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능산리 고분군이라고 있어요. 능산리 고분군이라고 이 백제의 여기 사비성 시대 때 돌아가신 왕들의 능이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그 당시에 백제는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도 들어와 있다는 거에 증명하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유교 국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왕도 그렇고 죽으면 도성 안에 무덤을 못 만들어요. 도성 바깥으로 빼야 돼요. 부여하면 가장 상징되는 문화 유산이 뭡니까? 유물이요? 역시! 이야.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금동대학로죠. 금동대학로 같은 경우에도 천도를 했던 성왕이 신라와 관산성이라는 데서 전투를 벌여요. 성왕이. 아들 창이라는 패자를 보내요. 아들이 이제 열심히 싸우니까 아버지 성왕이 아들 좀 으쌰으쌰 잘 싸워라. 그 응원하는 차원에서 관산성, 지금의 그 충북 옥천 50명의 기동대만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 응원하러 가요. 근데 이 정보가
신라 측이 들어가. 성왕이 50명만 데리고 지금 관산성 충북 옥천으로 가고 있다는 거. 중간에 딱 잡아가지고 목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빠가 자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멘붕이 와버립니다. 그래가 처음에는 머리 깎고 스님이 되시려고 해요. 겨우 이제 왕으로 앉혔는데 위덕 왕이 돼요. 최고의 불교 상징물 하나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게 금동 대향로예요. 발견됐을 때 우린 백제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고구려는 군사대국, 신라는 삼국통일, 백제는 문화강국이란 말을 하는데 94년도에 금동 대향로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거가 없어. 언젠가 나올 거다 했는데 94년도에 주차장 공사가 딱 나온 거예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이제 명복을 빌었어요. 그 안에 불교, 유교, 도교 3개 종교가 다 녹아있어요. 맨 밑에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용이에요. 드래곤.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지켜주는 상상의 동물이 용이에요. 더 올라가면 연꽃이 그 향로를 받치고 있어요. 연꽃은 또 석가모니를 상징을 하죠. 이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연꽃이다. 위에서 가만히 보면 연꽃이 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동그랗게. 불교 윤회.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불교의 상징인데 수십 개의 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산은 어느 종교다? 오, 금동 대학로 위쪽에 보면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유교를 상징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맨 밑에는 불교, 중간에는 도교, 맨 위에는 유교. 세 종교가 다 녹아있는 걸작품이에요.